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전해진 이야기,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들 움직일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. 첫 번째 이슈인데요. 애플이 드디어 이 폴더블 접히는 그런 아이폰을 내년 말에 처음으로 출시할 예정이다. 이런 외신 보도가 밤사이에 또 나왔습니다. 배런스에 따르면 가격은 최소 $2,000가 될 전망이고요. 또 디자인이 보시다시피 이건 참고 그냥 이미지일 뿐이지만요. 삼성의 이 갤럭시 Z 폴드 라인업과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. 이 핵심 부품의 대부분이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.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폴더블 시장에서 이미 7년이나 먼저 진입을 해 있는 상태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뒤늦게라도 뛰어들려는 이유, 바로 중국 시장 때문입니다. 중국에서 생각보다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그런 열기, 수요가 굉장히 뜨거운데요. 이것 때문에 화웨이, 비보 이런 현지 브랜드들은 진작에 이런 폴더블 제품을 출시를 한 상태고요.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바로 접히는, 이 가운데에 접히는 이런 디스플레이입니다. 이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삼성 디스플레이들이 이 주요 공급사들이 똑같은 수혜주로 급부상할 예정인데요. 지난 UBS가 14일 실제로 관련된 리포트를 하나 내놨습니다. 이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야말로 독점적으로 좀 부품을 공급을 할 것이다.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. 또 2차 공급사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유력하다라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. 또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부품이 바로 여기 경첩 부분인데요. 이 수만 번 접혔다 펴졌다 하는 거를 견뎌내야 하는 그런 내구성이 상당히 중요하죠. 이 경첩 관련해서는 파이넴텍에 주목하라고 UBS는 말을 했습니다. 이 힌지 모듈 공급사로 상당히 좀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권밍치가요. 지난 15일 본인의 이 SNS 계정을 통해서 파이넴텍이 베트남 공장 확장을 통해서 현재 애플 주문에 대비를 하고 있다. 이 애플 무주름 금속판, 여기에 사용되는 금속판의 약 80% 이상을 바로 파이넴텍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대놓고 힌트를 던져주기도 했습니다. 오늘 관련해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사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이슈는 오늘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. TD 코엔이 이 데이터 센터의 계약 규모, 특히나 이 빅테크주들의 계약 규모가 정말 역사상 최대 규모,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정말 최대 규모로 현재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밝혔었는데요. 현재 이 AI 데이터 센터 열풍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또 밝혔고요. 이어서 이번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은 오라클의 경우에는 챗 GPT의 이 오픈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보하기 때문이죠.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인프라, 그중에서도 전력인데요. 이 전력주들 밤사이에 워낙 이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보니까 장 막판 들어서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좀 고평가, 고밸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우리 역시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.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를 한번 돌이켜보자면 그때는 이익 개선 속도가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상당히 그냥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았는데 10%가량 상당히 좀 폭락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외의 전력주들은 다 좋은 흐름 보여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 오히려 그 이후에 들어온 수주가 더 많이 확대가 된 만큼 오늘은 특별히 세론만 나오지 않는다면 좋은 흐름, 어닝 서프라이즈도 한번 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장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. 이어서 어제 정부에서 효성중공업까지 포함해서 약 9개 전력회사들이 공공입찰을 제한하겠다,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이례적인 뉴스는 맞습니다. 하지만 워낙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요가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일 뿐 장기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밤사이에 천연가스 가격이요 7% 이상 강하게 급락했습니다.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좀 강하게 급락이 나왔는데 이 가스 재고가 평균보다 6% 이상 많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됐고요. 또 더위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냉방 관련된 수요들이 좀 줄 것이다라는 영향도 있었습니다.
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입 단가가 하락되면 원가 부담이 당연히 그만큼 하락이 되니까 소외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. 이제 어제 SMR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5% 이상 강세 보였었죠.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 오늘 국내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이 추가적인 모멘텀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다음 이슈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좀 부활을 꿈꾸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도 뉴욕 증시 쪽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치매, 알츠하이머 관련 이슈인데요. 이 프로미스 뉴로사이언스가 장중 어제 이 뉴욕 증시 거래 중에서 145%가량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.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PMN 310이 FDA의 패스트트랙,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절차들을 진행해주는 그런 과정에 좀 등록이 되었다, 이런 소식이 나와줬는데요. 이런 완전히 똑같은 치료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 쪽에서 패스트트랙을 땄다라는 점은 우리 기업들 비슷한 치매 치료제 쪽에서도 비슷한 온기가 돌 수 있다는 기대감 충분히 돌기 때문에 치매와 알츠하이머주들 오늘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. 그중에서 이 큐라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큐라클이 전일 강하게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바로 알츠하이머병 국제 컨퍼런스 AAIC 2025가요. 현지 시각으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. 여기에서 이 큐라클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CU7일의 주요 전임상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4가지 이슈 만나보고 왔습니다.